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집 67면에 있는 문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사과로 냈어요. 예, 사과로 낸 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수학함수 보장 방식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왔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뭡니까 피해를 구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안내 드리려고 사과로 문제를 낸 것. 뿐이지 이것이 뭐 복숭아라 됐다 포도라 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로 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론서에서는 현재 손해조사 방법에는 착가피해 조사, 낙가피해 조사에 대해서 저가전 종합 두 상품과 동일하게 이렇게 조사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뒤에 그 이론서 뒤에 보면은 피해를 구하는 거 있죠. 수학감소 보장 방식 그 피해를 구하는 데는 보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와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착가량을 구하고 감수량을 구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조사 방법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착가피해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뭡니까 표본 과실수를 몇 개로 하고 표본주 몇 개에서 표본 과실수 몇 개를 조사해 가지고 50%, 80%, 100% 피해가 얼마인지를 딱 각각 착가피해 구성률을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뭡니까 저가전 종합 투와 동일하게 준용한다 그런 의미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수확량을 구할 때는 수확감수 보장 방식이니까 결국 뭐죠?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다 수확량을 구한 다음에 그렇죠? 평수 1미평 상식에 대입해서 피해를 구할 거고 그 피해를 구해지게 되면 가피적 공식에 대입해서 수학감소 보험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과로 해갖고 문제를 냈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했으니까 물음 무조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가 착가수 조사를 통해서 착가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감수량 구하라. 요거 이제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과수 품목은요. 첫 번째 조사 내역이 있으면 즉 착가수 조사 내역 갖고 뭘 한다? 착가량을 구하시고 그 위에 만약에 또 사고가 있으면 이것은 감수량 오직 감수량만 구하면 된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물음 1번 이걸 갖고 착가량 구하고 그 물음 2번은 이 사고 3번 낸 거 일부러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수백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이 한 문제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푸시면 완벽하게 그냥 과수 품목은 50% 이상 거의 끝난 겁니다. 아셨죠? 나머지 세부적인 거 팔가수 쪽에 가서 몇 가지만 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포복자만은 이 한 문제만 풀면은 끝난다. 단지 이제 그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만 따로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 병충해 문제도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9회 감자 병충해 감수량 구하라 나왔고 10회 때 병충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뭡니까 수확량을 산정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물었고 지난해도 고추하고 감자 병충해 1급 2급 공통되는 병충해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복숭아 세균 구면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1회부터 12회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6회 때 복숭아 문제 나왔고 10회 때 복숭아 문제 나왔죠. 예, 그때도 그 내용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복숭아 세균 구명병 감수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만 풀 수만 있으면 과수 분목의 착가량 구하고 감수량 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문제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다 이렇게 안내가 상세하게 다 안내가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요거 뭐 이렇게 집어가면서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보시면서 풀면서 요거 참조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진짜로 필요한 건 뭐다? 예,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예,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도 없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 잠깐 무조건 놓고 제가 그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나? 야, 첫 번째 조사한 거, 착가수 조사한 값 있으면 요걸로 착가량 구하고, 예, 그 이외에 만약에 또 사고 난 게 있으면 감수량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과수 분목은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떤 과수든지. 지난해 그 뭡니까? 11회 매실 문제 있죠? 그거는 뭐예요? 그
굉장히 막 그냥 한 페이지로 나온 것 같지만 실질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예. 그 이외에 사고 없어요. 첫 번 사고, 그 뭡니까? 수학 전에 한 번 딱 사고 난 거. 그래갖고, 그 수학회 직전에 가서 조사 안 내는 거. 예, 그죠? 예. 그 품종, 두 개 품종 나왔죠? 그에 대해서, 뭡니까? 조사 안 내요. 그걸 갖고, 야, 그 수학량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거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문제도 결국 여기서 이것도 몰라도 요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매실 문제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이 문제는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물음 1번부터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가량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착가량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그렇죠? 예, 요 내용 갖고, 착가수가 880개, 11주에서 880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논작물, 밭작물은 스키아메다당으로 바꾸는 거지만, 그, 과수는 무조건 뭐요? 주당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880 나누기 11 하면 한 주에 몇 개 달려있어? 80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0개가 달려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조사 대상 주수는 딱 봐보면 논작물, 밭작물 수확량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구조예요. 착가량 구하는 것이 450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자, 다 끝났어요. 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착가수가 몇 개 달리지 하나 둘 셋 넷 시알이거나 시알해 갖고 우리가 뭡니까 저가 요 착가량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 표본주 같은 것도 뭐죠? 예, 그 조사대상 주수에 따라서 뭡니까 표본주가 정확하게 몇 주로 한다 그 뭐 부록에 있죠. 다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표본주 11주로 다 설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 갖고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0주에 한 주당 80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 달려있어요? 36,000개. 요 36,000개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제가 그 문제풀이 할 때 그 별딱지 한 개 해놓은 게 뭐예요? 그렇죠? 적화 착가수값, 착가수 값을 반드시 여기다가 적어주라고 했어요. 왜 이게 필요한가?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36,000개,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요, 잘 봐보시면 우박으로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발생됐죠? 예, 발생된 겁니다. 그죠? 발생됐지만, 결국은 언제 가서 조사한다? 저가 종료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박 사고가 없었어. 이때 아무런 죄도 없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가서 조사해요? 이때 가서 이 저가 착가수 조사 값을 할 거 아닙니까? 이 36,000개. 그렇죠? 예. 이것이 왜 필요하냐? 보험 사고 나지 않건 무조건 가서 조사하는 이유는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감수량 산정할 때 이것을 기준을 설정해 놔야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가 날 거니까 착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 36,000개에서 얼마나 피해가 안 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더라도. 그렇죠. 다행히 여기서는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조사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6,000개가 뭡니까? 달려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생산비 보장이나 과실손해 보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봐보시면 알지만 뭐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넣고 대충 아이고 이만큼 피해 났구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피해 수확량이든 옥수수 피해 수확량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 뭐다 킬로그램으로 다 환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복자만은 뭐죠? 가입할 때 이렇게 과중을 정해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계단 과중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겠죠? 예, 요쯤에 있을 겁니다. 뭡니까? 품종별 수학시에 가서 과중 조사를 하니까 이쯤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착가수 조사할 때는 뭡니까? 저가 종료 시점에서 아직도 그 과실이 덜 연결었으니까 이때는 과중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쯤에 있겠지만은 이 사갑의 단감들분간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할 때 미리 가입 가중을 정해서 가입하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그 실력단지 강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고 탁탁탁탁 빨리빨리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왜 공부하냐? 문제 풀 때 딱 이 사갑의 단감 들고 나면 그냥 여기
보고 과중을 바가지란 얘기겠죠. 그럼 곱하기 0.8 해봐버리면 총 달려있는 거, 즉 450주에는 28,800 킬로그램이 달려있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논작물, 밭작물처럼 요 미보상 주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요? 그렇죠. 환산수확량 잡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잘 봐보시면 500주에서 5만 킬로그램이니까 한 주에 몇 킬로그램? 100kg이 달리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것도 논작물, 밭작물에 이렇게 그 수정해 놓듯이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예, 100, 그죠? 예, 100kg이야. 그러면은 20주 같으면 환산수확량 하면 얼마요? 2000kg이지 뭐. 그쵸? 그러면 28,800에다 2000 하면 얼마요? 30800? 이렇게 되나요? 네, 계산기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예, 우리가 그 암산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면 암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착가량은 38,000kg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렇게 일부러 원래 이제 딱 그 매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9회 때랑 유자 문제도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사고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우리 지금 이제 팔가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 이거 엄청 막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데 지극히 간단한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고를 3번 난 걸로 파악하는 그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왜?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차감하고 최종 해당 용지의 수확량이 되니까 결국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착가량 구할 줄 알고 감수량 구할 줄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감수량 구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소, 일소, 태풍, 가을 동상에 이런 거 다 보상하는 제입니다. 태강호 집하지 일가뿐만이 아니라 사과는 이제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단지 이제 요 하나 예시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보상하는 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온 것은 원래 착가피해 구성률을 줘버리면 그대로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착가피해 구성률도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보자.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다 이렇게 100개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6개, 요거는 5개, 8개네요. 그렇죠. 8개. 그 다음에 100% 피해가 6개니까 총 몇 개가 피해났어요? 순수하게 20개. 몇 개를 조사했는데 100개를 조사했죠. 그러면 얼마요? 착가피해 구성률 20%. 그쵸? 예. 요것도 낙가피해 구성률을 볼까요? 요거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막 풀다 보니까 이게 44로 오타를 냈어요. 예, 그러면 100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그 46으로 문제 집에서 좀 수정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자, 요거 12개 피해놨네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개, 40개가 피해났네. 100개 중에서. 그죠? 그러면은, 낙가 피해 구성률은 40%. 이렇게 미리 적어 놓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감수량 산정해 버리는 게 빨라요. 자, 요거는 15개, 16개, 29개 하면은, 요거는 60%가 피해났습니다. 그렇죠? 예, 60%. 이렇게 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을 다 이렇게 이제 해놨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일설에서 이제 그 감수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착가 피해가 이만큼 났다 치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해요? 왜? 달려있는 데서, 현재 달려있는 데서 피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려있는 게 몇 개 달려있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36,000개.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값. 요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일대 우박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 몇 개가 달려있지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가 나건 나지 않건 이 착가수 조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몇 개 달려있어? 그렇게 기준을 알아야 착가피해 당하더라도 이제 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산정해 볼까요? 36,000개가 달려있었네? 그쵸? 곱하기 무게가 얼마예요?
8, 그쵸? 예, 800g이 달려있어. 그러면 이제 28,800kg이 달려있는 데서 몇 프로 피해 났어? 왜 피해가 얼마나 났나? 우리가 오직 감수량만 구한다 그랬어요. 그쵸? 20% 났으면 곱하기 점2 해봐버리면 끝납니다. 5,760이 되는 거.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겁니다. 뭐 산식을 막 이렇게 뒤에 뭐 피해율 산식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공부해봐. 아무 짤데기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낙하 피해 얼마 되나? 떨어진 것이 얼마, 떨어진 과실이 얼마가 피해됐나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착화 피해가 없고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요. 예, 착화 피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하 피해만 이렇게 발생이 됐겠죠? 예, 그래서 떨어진 걸 다 조사해 봐보니까 5,000개란 말입니다. 그럼 5,000개가 피해 났네? 무게를 이것도 또 바꿔야 되죠. 곱하기 0.8. 그죠? 그리고 얼마나 피해가 났나?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40%가 피해 났다 하고, 해갖고 그냥 0.4 눌러버리면 맞다 틀리다? 그렇죠. 틀린 거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일부러 이전착화 피해 구성률 그거를 맥스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전착화 피해 구성률로 머릿속에 상기시키세요. 예. 이전착화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해야만이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과가 처음에는 50% 착화 피해 당했는데 그다음에 시커멓게 그다음에 그 뭡니까 썩어버렸어. 그 이후에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50% 피해고 두 번째 썩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가공용으로 납품할 정도 되니까 80% 피해가 된 거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떨어지면서 몇 프로가 피해된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죠. 30% 피해된 거지 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해갖고 강의를 진행했잖아요. 그걸 왜 그 뭡니까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겠어요. 요거 실수하지 말라고. 요거. 예, 곱하기 0.4 누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죠? 예, 맥스A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거를 까먹어요. 맥스A 그 맥스가 무슨 영어 뭔지도 모르는데 예, 이전 착화 피해 구성률을 차감해야 된다 하는 거를 딱 기억을 해버리면 이전에 착화 피해 구성률이 있으면 요것을 이제 벌써 20%는 어디 잡았어요? 5,760 잡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 이후에 20% 피해 난 것이 이번에 떨어지면서 40% 피해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지면서 몇 프로 피해 났다? 20% 피해 난 거지 뭐.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0.2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800kg 맞나요? 예,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요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또 한번 또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동상에는 착화 피해네? 아유, 뭐 착화 피해 요거 아까 60%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몇 개가 달려있나? 요거만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예, 그를 제가 이 가을동상에 일부러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럴 때는 36,000개 아주 고전에 사고 없으니까 36,000개가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쉽게 산정이 됐는데 이럴 때는 요 낙하피해로 5,000개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31,000개만 요 때 남아있을 거 아니야. 요 이후에 8월 10일 이후에는. 그쵸? 예. 8월 10일 이후에는 31,000개가 있지만 중요한 게 이게 보험종기가 1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 원래는 다 어떻게 돼요? 경영자들께서 열심히 사과를 수확하고 계시지. 그렇죠. 그런데 수확을 해버리면 가을 동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달려있는 게 몇 개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착각 함수랑 이거 산정할 때는 현재 몇 개가 달려있어? 이거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전 종합2도 여러분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감수과실수 산정할 때 보면 착각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재 달려있는 것 몇 개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 여기서 다 공부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동일한 방식으로 저가전 종합2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단지 이 보장하는 것이 뭡니까? 수학함수 보장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다 보장해주지만 저가전 종합2 상품은 태강호 집합지 일가 그 사고만 보장을 해주죠. 그쵸? 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이렇게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달려있는가? 아까 31,000개죠?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11월 20일이 되면 보험 종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수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기수와 가실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수확을 한 것은 동상에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러니까 현재 몇 개가 달려있나를 할 때 기수확된 거는 피해를 당할 수 없으니까
빼줘야 되지, 여기서. 그쵸? 아까 31,000개에서 11,000개 빼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달려있는 거는 몇 개다? 그렇죠. 2만 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렇죠? 예. 요거를 여러분께서 뭡니까? 감수랑 산정하는 것은 딱 하나 이거예요. 요런 것들만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감수랑 산정하는 것이 이런 문제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매실이나 뭐 유자나 문제 나왔지만은 그냥 뭐죠? 수확량 구하는 거, 첫 번째 사고 한 개 줘놔놓고 수확량 구하는 거 빼놓고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거만 구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문제였습니다. 잘 봐보시면 알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감수랑 구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야만이 시간도 걸리고 합격률 5%로 뭡니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기수와 가실수요는 이미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어보셔야만이 이렇구나. 맞아. 그럴 때는 수학 직전에는 기수학이 이미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 피해가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것들을 딱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 실력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만 개에서 달려있는 것에서 그래서 피해가 날 거니까 곱하기 얼마입니까? 무게로 바꾸면 0.8 그리고 곱하기 여기서 60%가 피해 났네요. 착각 피해 구성률이.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바로 요거예요.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낙가 피해지 않습니까? 그죠? 낙가 피해 구성률을 자감하면 안 됩니다. 예, 맥스 A 하다 보면 이게 크다고 또 이걸 빼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달려있는 거, 지금 달려있는 것이 이번에 뭡니까? 동상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달려있었던 것이 얼마가 피해가 있었는 상태에서 이번에 60%를 받겠나니까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인 거예요. 이제 뭔 뜻인지 아시죠? 제가 맥세이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예, 그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가을 동상으로서는 이번에 40%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왜? 나머지 20%는 일수로 피해가 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0.4 눌러버리면 감수량이 나옵니다. 6,400 맞나요? 예, 맞네요. 그래서 결국 뭐요? 요렇게 세 가지 이제 사고가 났다. 이거보다 더 날 수는 없겠죠. 예, 최대한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다 더해버리면 최종 피해가 12,960kg이 발생된 거예요. 요게 지금 어디에서 발생됐을까요? 그렇죠요. 바로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38,800kg. 예, 그 전에 만약에 우박사고로, 원래 5만이잖아요. 그죠? 5만이, 사고 없으면 5만인데, 우박사고가 났으니까, 저가 착가량이 19,200kg이나 줄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만큼은 피해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가 착가량 조사를 한다는 의미, 착가수 조사를 할 때는 사고가 났다 하면은 이만큼이 피해됐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고, 예.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달린 데서 피해가 났을까? 그거를,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저가수 착가수 조사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수량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요? 수확감소 보장은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최종 수확량은 30,800에서 빼기 12,960. 예,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17,840이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인데 17,840이니까 이거 피해가 50%가 넘죠? 엄청나게 제가 보험금을 많이 이렇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만큼 돼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지금 2억이죠? 한번 봐보세요. 예, 한 주에 한 100kg 정도는 수확이 된다 치면 요새 사과가 1kg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는 얼마로 잡았나요? 2,000원 2kg당 지금 4,000원 4,000원 잡았네요. 그죠? 4, 5, 20, 2억이니까. 그렇죠? 예. 요새 1kg에 한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과 서너 개 정도가 되면 그냥 기본 한 6,000원, 7,000원, 8,000원 막 그러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험가입금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피해율 계산 과정 한번, 피해율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확량만 구해놨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평수 1미평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5만이네요. 자,
평짝이 5만 빼기 수확량이 17,840 빼는 해갖고 미보상 비율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10%. 그죠? 미보상 비율 10%니까 10%를 인정 못해 하니까 곱하기 0.9 눌러주면 되겠고 나누기 5만이네요. 5만 하면 피해율이 그냥 끝났습니다. 0.57888이니까 어이구 이거 소점 넷째짜리보다 넘어버렸네. 이럴 때는 딱 보면 셋째짜리에서 피해율은 셋째짜리 반올림하고 다른 조건 고라제닝 됐으니까 57.89%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기출 문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피해율은 이런 식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면 피해율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47.89%니까 2억 가면 2억도 안 눌러도 되죠? 예. 그 우리는 만 단위로 하면 2만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게 2억입니다. 곱하기 4789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9,578이 나옵니다. 그 9,578만 원이지 뭐. 나는 만원 단위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여기 이제 뭐 일소 같으면은 적차게 그 원래 6%를 초과해야 된다 하는데 당연하게 그 기준에 맞췄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낙가피할 때는 보너스 감수량 있지 않습니까? 7% 우리가 떨어질랑 말랑 그 보너스 7%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현재 문제를 풀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숭아 이제 그 병추의 감수랑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